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는 동안 끊임없이 따라오는 이 물음에 대하여 이토록 궁금해지는 것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변화의 속도 때문일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빠를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일단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문명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삶의 터전을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주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신기술은 생활 패러다임, 사회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AI, 바이오가 미래 산업의 40%를 차지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다양한 기술들이 급속도로 쏟아지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기술은 AI,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공지능의 출현이죠. 계속 강조가 드리는데요. 인공지능입니다. 네. 컴퓨터는 굉장히 바보 같죠. 시킨 대로 계속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로봇팔은 사람이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계속 휘두릅니다. 그러면 그 쇠팔에 맞으면 다치겠죠.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불편한 인공지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주변에 사람 오면 멈추고 뭐 이제 이런 걸 학습하면서 점점점 고도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등장을 했어요. 예전부터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하며 그것이 인류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과 비례하고 있을까? 다른 기계들은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 근육적인 한계지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 대신 판단을 하는 기계거든요. 우리 피조물이 우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움을 갖는 거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문화, 기술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보이면 그 실체를 잘 알고 이해해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보다 행복하게 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뒤처진다든가 잘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도태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미 로봇은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다. 노인 도우미도 하죠. 대화도 할 수 있고 연설도 해요 얘가. 그리고 시민권도 받았고 AI 작곡가가 작곡을 다 해버려요. 얘가 동양을 그리되 얼마나 빨리 그리냐면 거의 한 1분에 서너 장을 그려요.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나올 때 많은 직업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과학자들이나 첨단 집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컴퓨터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 세상에 어느 직종에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일단 누가 신입사원이 들으면 그 자리에 컴퓨터부터 놔줍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죠. 똑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인공지능이 없으면 누구나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비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덮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쓰나미 같은 형식으로 덮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를 빨리 읽고 그 시대에 맞는 교육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그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뇌를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AI는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없어지면 기술의 함정에 빠질 게 분명하다. 경이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세상.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의 비용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걸 선택할 거거든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잘하는,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을 인간 대신 인공지능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기업 현장에서는 가장 요즘에 좀 핵심적인 단어가 오토메이션이에요. 자동화. 그래서 기업은 성장하는데 채용이 점점 주는 구조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기술 때문에요. 점점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자동화가 워낙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생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끝에 있는 사회의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뭐 대학이 없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우물을 잘 팔아. 지금 세대는 그게 잘 먹힐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한우물 파고 있었는데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그 분야가 이미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큰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산업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율주행차는 가장 먼저 통근버스의 기사들을 대체할 것이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더 많은 운전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도로 위의 모든 차가 자동으로 주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사에는 김주화 인공지능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실제로 인간 김주화 앵커가 방송을 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AI 앵커는 그냥 대본만 그대로 치면 곧바로 읽어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직업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기계의 일자리 싸움은 항상 기계가 이겼습니다.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인간이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잖아요. 인간과 기계가 원하던 원치 않던 굉장히 많이 섞여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스며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할까? 여기서 공존이란 말은 친구처럼 지내자는 게 아니라 이런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구로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런 인공지능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건가, 이 인공지능을 나는 어떻게 써서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게 더 옳은 순서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한테 단순 반복적인 일을 되게 맡겨놓고 그 위쪽의 일을 하는 거죠. 고안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AI는 이 업의 본질을 바꿀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인간의 노동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인간은 그동안에 굉장히 집중적인 노동 형태에서는 많이 해방되고 그 해방된 인력들은 보다 다채로운 인간의 활동, 뭐 레저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많은 투입이 일어나서 새로운 인류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의 바둑계를 보면 인공지능이 둔 수를 가지고 인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인간이랑 싸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발상을 조금 전환해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너무나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속단해서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본연의 업무니까 이거를 잘 살려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또는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발명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냈다. 그러한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 같지만 그 수면 아래의 잔잔한 바닥에는 변함없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무겁게 남아있다. 문제는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파악해내서 해야 되는데 로봇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죠. 또 인공지능이 지금까지의 성공한 영역을 보면 결국 인간을 돕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결국 그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기술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미국의 총기 사건. 사람들은 총기 규제에 관한 민원을 넣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손편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견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 총기법을 바꾸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손글씨로 써서 국회에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총격 사건의 피해자인 호아킨 올리버의 손글씨였는데 그의 노트들에 남아있는 손글씨를 AI가 분석하여 로봇이 쓴 손글씨 편지였다.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기술 혼자 가는 건 없어요. AI 혼자 만드는 건 없고 지금 저희가 본 프로젝트처럼 인간과 기술을 잇는 건 인간의 상상력과 성찰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넓은 의미에서 인문학이고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재구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간성을 잘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지향을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는 초기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가져와야 되지? 어떤 데이터 써야 되지? 어떻게 디자인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공지능 기술 할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큐레이션 기술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잘 가지고 가공하고 쓸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진다. 일단 인공지능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사법체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에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킬 데이터로 어떤 판례들을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가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은 그러면 그 세상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걸까? 좀 더 인간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더 많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풍요 속의 빈곤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세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사람은 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풍요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수한테 독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크죠. 그걸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논의를 하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에서 점점 해방이 되는 건데 이게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통찰이 없으면 일자리를 잃는 걸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고 점점 노동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노동에서 밀려남, 소외되는 거죠. 여기에 정치적인 고려가 없으면 약한 사람들의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강한 자들의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끔찍한 사회가 될 수 있죠. 포크레인이 우리의 손을 확장시켰고 그리고 자동차가 우리의 발을 확장시킨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두뇌를 확장시킬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손, 발, 두뇌 이렇게 다 계속 외주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서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냐? 마음이 남죠, 마음. 마지막까지 심장은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같은 거죠.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더 인간적이셔야 돼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활용하는 거고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대신에 관심은 꼭 가지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기술인가.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은 뭘 좋아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감동받는 표현의 방법, 그들이 어떤 이야기거리를 좋아하는지, 즉 인간에 대한 예술, 철학, 역사,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의 가장 큰 자산. 이건 평생 가면서 모아야 돼요.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사들이 한 학생을 케어하고 가르칠 때 지식만 가르치지 않거든요. 한 학생의 정서를 읽어주고 또 한 학생의 삶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의 마음을 읽고 그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역할, 그리고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염려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역할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전문가들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5년 뒤에 어떤 직업이 뜰까?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때 쓸모 있나 없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보다도 역사적인 통찰을 기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대체 인류가 뭐길래, 인간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어디까지 와 있나 해야 대한 역사적 통찰이 있을 때 그 다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좀 더 거시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절대 진리일까를 한번 좀 의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상상해 보는 것도 미래 시대에 살아남는 중요한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마리의 생쥐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생쥐는 신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생쥐는 죽었다. 두 번째 생쥐는 비감주의 생쥐다. 우유통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생쥐도 죽었다. 마지막 생쥐는 어땠을까? 일단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손가락으로 헤엄을 쳐보니 딱딱한 버터를 발견했고 이걸 활용해서 헤엄을 쳐 우유통을 빠져나왔다. 결국은 만나게 될 미래.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